네, 여러분은 지금 나우제주TV 증권 경제방송 돈의 맛을
준비해주기 앞서서 저희 또 축하할 일이 한 번 더 축하해볼까요? 그러니까요.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데 네. 아니 제가 올라올라 하면서 정말 많은 이슈를 이제 다뤘는데 정말 그때 우리 원자력 관련주에서 다뤘었잖아요. 네네. 대박이 터졌었습니다. 아, 조회수가 정말 많이 네, 나왔어요. 조회수뿐만 아니라 네. 뭐 일단은 시장을 씹어먹는 그런 또 수익률을 또 안겨드렸기 때문에 아유, 네. 뭐 또 이렇게 뭐 자랑을 해도 저는 또 세련되게 자랑을 못하니까요. 그냥 네. 뭐 씹어먹었다. 씹어먹었다. 이야기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도 씹어 드실 건가요? 네. 오늘도 이제 행복할 수 있도록 행복할 수 우리가 있도록. 이제 좋은 종목들 잘 공부해서 네. 저도 이제 뭐 딱 한 종목을 그냥 이 종목입니다 이렇게 네. 이야기 드리는 게 아니라요. 네. 왜 공략을 해야 되는가, 그쵸. 어떤 이슈가 있는가, 네. 왜 이 종목이 언제까지 움직일 것인가에 대한 네. 뭐 역사와 히스토리와 그리고 종목들을 역사 히스토리 같은 말 아닌가요? 동시 번역이라고 들어오셨나요? 아, 그렇죠. 그렇구나. 영어와 한국어를 제가 동시 번역을 아, 통해서 역시. 잘 네. 공부를 해보고 어. 그리고 이제 종목까지도 연결해 줄 수 있도록 네. 좀 잘 준비해보는 시간, 행복해 줄 수 있는 시간 준비해보겠습니다. 네, 네. 오늘은 저 어깨만 보고 싶지 않은데 저 좀 가끔 봐주세요. 알겠습니다. 아, 네네. 네. 시청자 여러분들 많이 보고 여기를 갔다가 아, 네. 그럼 어떤 내용 좋습니다. 준비해주셨는지. 네, 원자력에 이어서 오늘 남북 경협주 참 기대가 되는데요. 최근에 6.15 남북 공동선언 안팎으로 참 대북 이슈가 많았었죠. 또 모레 성김 미국 대북특별대표가 한국을 찾는데요. 그래서 오늘 남북 경협주에 대해서 좀 준비를 했습니다. 네, 짚어주신 대로 성킴 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방한할 네. 예정이라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이 성김 미국 대북특별대표가 모레, 그러니까 19일에 한국을 찾습니다. 5일간의 한국에 머무르면서 이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 진전 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기간에 그리고 한미일 대북정책 담당 고위 당국자 회의도 함께 열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이 대북특별대표에 깜짝 임명된 성김 대표가 이 미국의 대표적인 북핵통으로서 또 한국과 오랫동안 호흡을 맞춰온 인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요, 이번 방안은요, 이 김 대표의 취임 후 처음 이뤄지는 거라고 합니다. 네. 왜요, 전문가님? 일단 끼고 싶어가지고 막. 한마디만 좀 덧붙이면은 네. 이제 제가 이제 올라 시간은 아니지만 제가 우리 이제 나우경제 시간을 통해서 네.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던 이슈가 하나 있습니다. 네. 지금 국정원장님께서 네. 일본과 미국을 방문했다가 다시 귀국을 했다라는 이슈가 있었어요. 그쵸. 네. 예로부터 네. 오는 게 있어야 가는 가는 게 있어야 오는 게 있다라 하죠. 근데 저도 헷갈려요. 국정원장님께서 미국에 방문해서 대북 네. 정책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사전에 논의했기 때문에 오. 일본과 미국의 대북 특별 관련된 담당자들이 방한하는 이슈가 주말에 생기게 된 것이 아닐까. 그럼 이런 이슈 다음에는 어떤 이슈가 있을 것인가? 네. 국정원장님이든 혹은 뭐 관련인이든 네. 다시 한번 중국과 북한으로 가서 또 네. 이야기를 또 한번 해보는 네. 이야기 또 들어보고 뭐 이런 이슈들이 그쵸. 이런 일정들이 그쵸. 만들어지지 않을까라고 또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해볼 수 같은데요. 있죠. 뭐 이런 뭐 부가적인 이슈들 이제 국정원장님께서 미국 갔다 왔더니 네, 미국의 이제 대북 특별 네. 정책위원장이 이제 방한하는 이슈가 이번 주 주말에 생겼다. 이 이슈 다음에는 네. 뭐가 있을까 네. 예상하시면서 오. 네, 앞으로 이런 종목군들 좀 음. 관심 있게 관심 종목 추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 흐름도 함께 짚어볼 텐데요. 네. 이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합의한 역사적인 6.15 남북 공동선언이 벌써 21주년을 맞았습니다.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남북 간 냉기류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남북 관계 돌파구 마련할 수 있을지도 주목이 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북한이 이 대북전단 살포에 반발해서 일반적으로 이 판문점 연락 채널을 끊은 지 1년이 지났지만 아직 아무런 회신도 오지 않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 이제 6.15 남북 공동선언 21주년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에 이렇다 할 그 공식적인 행사도 없었죠. 참 이 냉기류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사실 이 북한이 대화 재개의 전제 조건으로 내세웠던 이 대북 적대시 정책을 철회하고 또 한미 연합훈련도 이 중단 등 이런 조건이 좀 충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대북 그런 이런 대화 정책이 계속 이어지지 좀 않고 있다. 좀 이런 전망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정부는요, 어쨌든 간에 좀 한미 당국 간의 이런 공조를 강화하면서도 한편은 남북 관계의 좀 실질적인 진전을 위해서 이 여건 조성에 좀
힘을 쏟겠다 이런 방침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아, 네, 정말 돌파구가 됐으면 좋겠는데 네. 특히 이 6.15 남북 공동선언 이후에 남북의 대표적 협력 사업의 하나로 이제 본격화된 사업이죠. 네. 이 개성공단이 중단된 지 벌써 5년이 지났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 때 이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이 장거리 로켓 발사 대응에서 2016년 2월 10일 개성공단 가동을 전면 중단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었죠. 이에 북한이 공단 폐쇄와 남측 자산을 동결하고 또 남측 인원 추방으로 응수하면서 이 개성공단이요 5년이 지났는데 현재까지 가동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시간이 참 빨라요. 5년이나 지났어요, 전문가님. 네. 전문가님은 네. 이 중단이 됐는데 재개되어야 된다고 보세요? 아니면 이렇게 중단해도 괜찮을 거라고 보세요? 일단은 뭐 북한이든 우리나라든 네. 재개에 대한 니즈가 있는 것은 명확합니다. 그쵸. 북한은 대북 제재를 해제함으로써 본인들 국가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니즈가 있고요. 우리나라는 개성공단을 재개함으로써 개성공단에 입주해 있는 기업들이 성장하고 그쵸. 그리고 정부를 믿고 투자했는데 그렇죠. 뭐 정부의 그런 갑작스러운 입장 선회로 인해서 네. 일시적으로 중단될 줄 알았던 개성공단이 네. 지금 2016년도 이후에 벌써 5년이 넘게 지나가면서 네. 거기에 입주했던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요. 정부를 믿고 네. 개성공단에 투자한 거지 그쵸. 않습니까? 그리고 그쵸. 그 기업을 믿고 투자했었던 네.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까지도 음. 지금 과거에 뭐 네. 2016년도 이전에 경협주를 공략하신 분들은 지금 굉장히 좀 마음 아픈 구간이 아닐까 싶고요. 그쵸. 어쨌든 북한이든 우리나라든 서로 음. 윈윈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이 네. 앞으로도 그려지기를 좀 기여한다는 관점에서는 네. 개성공단이 뭐 재개가 됨으로써 네. 개성공단에 입주해 있는 기업들도 성장하고 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개성공단에 입주해 있는 기업들이 막 반도체, 네. 전기차 배터리 음. 이런 4차 산업혁명을 이끌 만한 그런 신사업의 동력이 있는 네. 게 아니라 정말 노동 집약적인 우리나라 산업화 초반기에 있었던 네. 그런 산업군들, 의류나 네. 뭐 이런 산업군들이 좀 들어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북한도 그런 산업을 통해서 음. 초창기긴 하지만 네. 아무것도 없는 음. 상태에서의 음. 발전을 이룰 수 있는 좀 뭐 버팀목 이런 걸로 네. 좀 활용이 되고 우리나라도 그를 통해서 뭐 음. 같이 좀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기회가 네. 다시 한번 또 그런 좀 긍정적인 그림이 좀 그려지면 좋지 않을까라는 음. 개인적인 사견을 밝힙니다. 네. 맞아요. 아나운서님도 어떻게 비슷한 의견이세요? 그쵸. 아무래도 뭐 이렇게 계속 중단된 것보다는 빨리 재개가 돼서 특히 저는 좀 우리나라 그 개성공단에 입주해 있는 기업들이 참 많이 걱정이 되더라고요. 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에 얼마나 그쵸. 힘들겠어요, 사실. 그래서 지금까지 버티고 있는 것도 대단한데 앞으로 조금만 더 힘을 좀 내서 조금 버텨줬으면 하는 바람이 드네요. 네, 정말 좋은 소식이 또 있었으면 좋겠는데 북한은 현재 노동당 전원회의를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아마 이 자리에서 대미, 대남 정책과 같은 이 굵직한 대외 현안도 다루지 않았을까 싶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요, 이 노동당 전원 회의를 이어가고 있지만 아직까지 뭐 우리 정부나 이런 미국 측을 겨냥해서 한 발언은 나온 것은 없어요. 북한의 이제 조선중앙통신 보도를 통해서 지난 15일 이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3차 전원회의를 소집해서 이 국제정세 대응 방향 논의에 들어간 사실까지는 공개는 했습니다. 그런데요, 뭐 현 국제정세에 대한 분석, 뭐 대응 방향 이런 문제가 좀 포함이 돼서 앞으로 북한이 뭐 미국의 대북 정책에 대한 입장을 좀 표명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관측이 좀 제기되고 있지만 어쨌든 아직까지는 별다른 얘기가 나온 것은 없습니다. 없었다. 네. 특히 또 한 가지 주목해 볼 만한 점은 이 김정은 위원장이 공식 석상에서 이 식량난을 인정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이 한미 양국이 이 인도적 지원을 계기로 대화에 나서지 않을까 뭐 이런 가능성에 더욱더 힘이 실릴 거라는 얘기도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에 좀 부쩍 살이 많이 빠진 모습으로 등장을 했어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이 공식 석상에서 심각한 식량난을 인정을 했습니다. 사실 공개적인 회의 석상에서 좀 식량난을 인정을 하고요. 또 북한 매체가 이를 그대로 보도한 게 굉장히 이례적이라고 하더라고요. 사실 뭐 그만큼 현재 식량 사정이 좋지 않다라는 것을 방증하는 건데요. 보니까 뭐 지난해 태풍, 장마 이런 걸로 인해서 이 황해남 북도에 굉장히 많은
비와 그런 것들이 피해가 좀 집중이 돼가지고 많이 좀 힘들었다고 해요. 또 게다가 여기에 코로나19로 국경까지 봉쇄가 되면서 뭐 이런 농자재 수입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수급이 힘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참 식량난을 겪고 있다고 하는데 어쨌든 지금 뭐 백신 우리 정부에서 제시한 백신 카드도 있고 그쵸. 이런 식량난 이런 이슈도 있기 때문에 정말 이 정부가 어떻게 좀 협력을 이뤄낼지 좀 관심이 많이 모아지고 있고 실제로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거다라는 말도 있더라고요. 네. 전문가님은 이렇게 뭐 대화에 나서지 않을까 가능성 또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지금 북한의 입장이 조금 기존과는 달라졌던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어떻게 보면 북한은 독재 정권이었기 때문에 뭐 리더십 있는 뭐 우리가 설사 식량이 모자란다 할지라도 네. 모자라지 않다. 그리고 전쟁에 설사 진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길 수 있다. 이런 리더십 있는 뭔가 강력한 독재 정권으로서의 무언가의 그런 힘 있는 발언들을 계속해서 북한이 진행해 왔었는데 시청자분들 네. 보면서 설명 좀 해주실까요? 지금은 이제 이런 식량 우리가 모자라다라는 네. 어떻게 보면은 그 자신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쵸. 그 자신감이 좀 낮아진 형태의 좀 발언을 했는데 네. 그 근반은 코로나19 사태의 그런 위기와 그쵸. 함께 북한도 피해갈 수 없었던 코로나라는 바이러스와 더불어서 이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좀 시행이 되면서 어떻게 보면은 이런 표현을 써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안 줄 거면은 처음부터 안 주던가 가장 나쁜 거는 줬다 줬다 뺏는 거라고 뺏는 생각합니다. 줬다 네. 뺏는 건 아니고 줬다 안 네. 준 거죠. 줬다 안 주는 거긴 하지만 이제 뭔가 트럼프 네, 대통령이 어쨌든, 대북 제재를 풀어줄 것처럼 기대감을 높였지만 안 풀어줌으로써의 그쵸. 그 사기 저하 아. 그에 따른 코로나 사태로 인한 네. 뭐 경기의 뭐 둔화 그리고 식량 문제가 또 식량 원자재 가격도 상승하면서 그쵸. 북한은 또 그런 어려움들이 또 이제 되게 되면서 좀 네, 자존감이 낮아진 좀 발언이 아닐까. 기존에 그러니까 뭐 스파르타식의 좀 강력한 뭐 리더십 있는 그런 네. 논조를 사용했다고 한다면 네. 지금은 조금 한풀 꺾인 우리가 식량이 좀 부족합니다. 마치 사실 네. 네. 저자세를 보였죠. 도와주고 싶은 맞아요. 그런 뉘앙스의 좀 논조였지 않나 이런 좀 평을 해봅니다. 먹고 사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근데 네, 이 먹는 그러니까. 게 지금 힘든데 네. 사실 뭐 백신도 백신인데 먹고 사는 게 당장 중요하니까 아무래도 네. 좀 어떻게 보면 간접적으로라도 네. 좀 이런 국제 정세에 네, 네. 우리 북한의 딱 이런 힘든 거를 좀 알린 게 아닌가 그렇죠. 공식적으로.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도 아무래도 들어요. 뭐 우리나라가 네. 북한에 식량 지원을 했던 게 네. 처음 있는 일들이 아니에요. 그쵸. 오랫동안 북한이 해왔으니까. 오랫동안 이제 못 사는 그런 네. 경제 환경이 네. 전 세계 모든 국가로부터 중국과 러시아를 제외한 네. 모든 국가로부터 봉쇄가 되어 있었던 상태이기 때문에 네. 우리나라는 음. 굶고 뭐 이렇게 식량난에 허덕이는 분들이 거의 없지만 그쵸. 북한에는 또 이제 많다. 인도적인 차원에서의 지원이 뭐 향후 10년, 20년 동안 좀 지속이 되어 왔습니다. 근데 이렇게 나 힘들다라고 네. 말한다는 거는 그래 너네 이렇게 힘들어? 우리가 너네가 코로나로 힘들 때 우리가 나중을 위해서 좀 더 도와줄게라고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손을 내밀 수 있는 그쵸. 그런 이런 뭐 판을 깔아주는 김정은 위원장의 발언이 아니었나. 그래서 그 그런 생각을 인도적 지원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네. 며칠 전에 오스트리아에서 문 대통령이 한 발언에도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14일에요. 문 대통령이 오스트리아를 국빈 방문 중에 기자회견에서 얘기를 했어요. 북한이 동의한다면 북한에 대한 이 코로나 백신을 적극적으로 이 공급 협력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근데 문 대통령이 이 북한에 백신을 직접 공급하겠다고 말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해요. 또 여기다가 이 미국도 인도주의적 협력에 적극 지지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또 관련 이슈들 이렇게 살펴봤는데요. 드디어 전문가님, 네. 이제 전문가님 차례예요. 죄송합니다. 막 끼어들고 싶어서 막 이렇게 했는데 네. 제가 전문가님께 바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관련 이슈들의 어떤 남북 그리고 미국이 과연 어떤 반응 내놓을지 지켜봐야 할 텐데 그렇다고 하면 이 최근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남북 경협주가 대북 협력 기대감의 상승세를 보이기도 했잖아요. 이 관련해서 얘기 좀 한번 풀어보시죠. 네, 일단은 아직까지 남북 경협주는 네. 뭐 올라갔다라고 표현을 해주셨지만 네. 아직까지는 올라간 게 아니다. 올라간 것도 아니다. 왜냐하면 네. 지금 아까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개성공단 그 남북 간의 교착 상태가 지금 5년이 넘게 좀 지속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희망이 보이지가 않는 상황이에요. 만약에 희망이 보인다면 우리 주식이라는 거는 올라갈 기대감만으로도 텐데. 올라갈 텐데 지금은
개성공단이 2016년도 2월달 중단된 이후에 네. 단 한 번도 재가동이 된 적이 없습니다. 그쵸. 기존에는 한 5개월, 6개월 만에 음. 다시 재가동이 됐었던 과거력이 한 번 있는데 음. 이번에는 그 기간이 오래되면서 개성공단 관련주들 지금 살짝 올라가고 있긴 하지만 네. 2018년도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만나서 악수하고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만나서 악수했을 때 네. 남북 경협주들이 수백 퍼센트의 시세를 만들어내면서 시장을 수백 주도했거든요. 퍼센트. 그랬던 모습을 비교를 했을 때 네. 최근에 올라간 것은 올라간 것도 아니다. 아. 왜냐하면 대북 제재가 해제됐을 때 네. 앞으로 어떠한 청사진들이 그려지고 어떠한 경쟁력, 어떠한 서로의 시너지 효과가 나올 것인가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청사진 혹은 그런 각 그런 전문가님. 전문가들의 저희 PPT를 보면서 더 자세하게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준비해 주셨잖아요, PPT 열심히. 오늘 제가 준비한 자료화면 보면서 네. 좀 설명을 좋습니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대본은 여기 치우고 한번 오. 공부한 자료로 한번 이렇게 상남자. 한번 좋아요. 보아봤습니다. 자, 자료화면 띄워봐 주시고요. 자, 먼저 남북 교착속 우리 6.15 선언이 21주년을 맞이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네. 참 세월이 빠른 것 같아요. 이제 맞아요. TV 화면에서만 보던 그런 선언들이 벌써 21주년을 했다 하면서 이제 평화 통일 행사가 진행했다는 내용이고요. 자, 개성공단은 이제 6.15 선언 결과로 시작한 성공적인 남북 경협 사업이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데, 자, 지금 개성공단 이제 기업들의 그런 모임들에서는 지금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해서 지금 대화에 적극 나서야 된다는 촉구를 진행하고요. 자, 개성공단 기업들은 지금 좋은 네. 상황일까요? 좋지 않은 상황일까요? 당연히 안 좋겠죠. 5년 동안 멈춰 생산을 있었으니까. 못하는 그쵸. 공장이 멈춰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정말 힘든 상황인데 그쵸. 본인들도 힘든데 본인들도 어떻게 보면은 믿고 투자했는데 네. 그 투자에 대한 충분한 회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맞아요. 중단이 되어버려서 손해가 막심합니다. 그쵸. 그런데 좀 의리가 있어요. 이게 힘든 상황에서도 자, 개성공단에 입주해 있는 근로자와 근로자의 가족들을 위해서 마스크와 구호물자들을 개성공단 힘든 기업들이 오히려 내놓겠다. 선뜻. 네, 오히려 우리가 지원해주겠다라고 나눔을 또 추진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어떻게 보면 좀 마음이 좀 뭉클해지는 내용이 좀 아닐까 싶은데요. 네. 자, 이런 내용들로 인해서 이런 대화에 나선다라는 그런 이슈들이 되게 좀 개인적으로는 좀 인상적이었다라는 좀 이야기 남겨드리고, 자, 여기 우리가 보시면은 6.15 남북 공동선언이 무엇인가 우리가 조금 간단하게 좀 근데 살펴보도록 전문가님,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시청자분들은 또 의아할 수 있는 게 아니 남북 경협주 관련주 알려주는데 왜 역사까지 우리가 알아야 하냐라고 네. 의문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내가 왜죠? 주식하는데 원자력의 과거, 네. 원자력의 현재, 원자력의 미래 뭐가 중요하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네. 우리가 지난번에 올라올라 시간을 통해서 다뤘던 5월 21일 공부하는 시간에서 맞아요. 원자력의 앞으로의 미래 전망에 대해서 과거의 역사와 히스토리를 통해서 역사와 네, 히스토리를 참 좋아하세요. 정치번역을 했습니다. 히스토리와 역사. 역사와 이게 현재 그 앞으로의 네. 그런 방향성들을 제시해 드리면서 네. 왜 원자력 관련주를 관심 있게 봐야 되는가에 대한 공부를 했고 네. 그 공부를 통해서 우리는 종목들을 좀 자신 있게 선별할 수 있었다는 관점에서 맞아요. 우리가 원자력 관련주로 행복했다. 그리고 좋은 성과를 냈었으니까. 좋은 성과로 냈기 때문에 네. 지금 역사 시간도 아니고 우리가 이런 선언 왜 알아야 되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네. 이런 부분들이 알아야 우리나라 더, 주식시장에 그리고 특히나 남북 경협주의 향후 아, 빨리 알려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차트화표를 한번 볼까요? 네, 일단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남북 공동선언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기억을 잠깐 떠올리고 타임머신 잠깐만 타고 오겠습니다. 네. 자, 2000년도 평양에서 김대중 정권에서 네. 이제 우리 만나서 이제 남북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거기서 만들어진 게 이제 6.15 남북 공동선언이고요. 자, 그 이후에 노무현 정권 때 다시 한번 남북 정상회담을 진행했고, 자, 최근에 여러분들 전 세계로 특보되었던 자,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악수. 3, 4 정상회담이 그쵸. 판문점에서 있었습니다. 네. 자, 이때 남북 경협주들이 빵. 수많은 종목들, 수백여 개 종목들이 폭등했어요. 그쵸. 네, 폭발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도 음. 이런 남북 경협 이슈가 부각이 됐을 때 네. 다시 한번 경협주들의 턴이 올 수 있고 우리는 음. 폭발하기 전에 싸게 잘 좋은 종목들을 미리미리 좀 공략해야 된다는 관점에서 오. 우리가 역사를 좀 보고 가도록 했습니다. 저점에서의 자, 다리. 재미가 없을 수 있지만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너무 좋은 재밌어요. 결과. 아니요, 재밌어요. 너무 재밌어요. 재밌습니까? 지금 빠져들고 아, 있단 감사합니다. 말이에요. 빨리 역사 빨리 빨리 히스토리 너무 이어서. 재밌네요. 일단은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금 개성공단 자, 1단계에 대한 기업체 현황입니다. 네. 자, 원래는 개성공단이 1단계, 2단계, 3단계
계획을 갖고 있었어요. 오. 1단계 100만 평에 대해서 개성공단을 지어놓고 잘 되면 250만 평, 또 잘 되면 500만 평까지 늘리면서 와. 남북 간의 교류를 점점 확대하겠다 했는데 아, 자 이렇게 충전됐어요. 1단계를 진행했던 시기가 자, 네. 자 다음 화면 보고 하겠습니다. 자 2005년도 18개 회사가 입주한 이후에 2010년도에 100만 평이 조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의 개성공단인데요. 자 2단계는 지연이 됐어요. 그래서 과거에 이제 이거 5탄인데요. 자 2010년도 우리 9월 달에는 약 4.4만 명에 대한 네. 네, 북한 근로자가 일했고 어. 계속해서 근로자가 늘어나는 추이를 보였어요. 네. 왜냐하면 그만큼 네, 공장이 잘 돌아가고 부가가치를 발생되기 때문에 그쵸. 뭐 계속해서 근로자가 필요하면, 필요하니까. 근로자가, 네, 필요하면 네, 네, 그만큼. 양질의 이제 노동력을 또 활용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네. 잘 돌아가고 있었는데 음. 자 2단계 우리 250만 평, 3단계 500만 평에 대한 확장 예정은 자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지금 중단이 됐습니다. 자 네. 잠시만요. 자 지금 네, 개성공단이 자 2013년도 4월달, 8월달 이렇게 한 5개월 정도 중단이 됐었고요. 2020년도 정정했습니다. 자 2016년도 2월달 전면 가동을 가동, 다시 중단되게 그렇죠. 되면서 네, 지금까지 2단계, 3단계는 좀 바라볼 수도 없는 좀 먼 이야기가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그쵸. 아직까지는 100만 평에 대한 개성공단이 지금 중단이 된 상태고, 자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자 우리가 2013년도에는 자 한 4월달, 5월달 정도에 중단되고 네. 9월달 정도에 재개함으로써 네. 한 5개월 만에 네. 위기는 있었지만 네. 다시 그래도 개성공단 뭐 네, 이어갔으니까. 재개가 돼서 네. 좀 좋은 주가의 흐름을 좀 견인할 수 있었지만 자 2016년도 네, 우리가 2월달 이후에는 지금 거의 5년이 넘게 그러니까요. 네, 지금 그러니까요. 개성공단 전문가님, 네. 그러니까 5년 동안 그러면은 개성공단 가동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아까 앞서 표에서 짚어주신 대로 이 개성공단이 그렇다고 하면 경쟁력을 갖는 이유는 무엇인지도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일단 개성공단이 중단됨으로써 뭐 어떤 경쟁력을 잃어버렸는가, 남북 그러니까요. 경협의 그런 앞으로의 그런 사업성이 음. 어떤 부분들이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경쟁력을 씀으로써 더욱더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네, 그쵸. 경쟁력이 될 수 있다는 어. 이야기 남겨드리고요. 자, 개성공단과 중국, 베트남의 그런 토지 관련된 비용들을 살펴보면 자, 월등히 저렴합니다. 물론 자, 뭐 아니면 도예요. 개성공단 중단시키고 5년 네. 동안 재개가 안 된 리스크가 우리 있기 때문에 그쵸. 선뜻 투자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맞아요. 이제 북한 같은 경우는 공산당이기 때문에 네. 토지를 나라가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네. 자, 50년 배타적 토지 이용권을 구매합니다. 그래서 어찌됐건 뭐 이런 부분들 어찌됐건 50년의 토지 이용권을 구매해서 네. 공장 잘 돌려서 이 토지 이상의 더 많은 막대한 이문을 또 챙겨 나가면 기업 입장에서는 되기 때문에 그쵸. 어떻게 보면은 네, 토지의 가격이 좀 낮다라는 부분도 한편으로는 또 경쟁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앵커님 두 분께 네. 또 어떤 질문을 또 하나 하고 싶은데 네.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우리 앵커님 두 분이 생각하시기에 대한민국의 꿈의 직장은 혹시 어디라고 생각하시나요? 꿈의 직장이요? 네.
저 정말 솔직하게 대답해도 되나요? 아, 됩니다. 저를 바라봐주시는 네. 시청자분들이 있는 이곳? 그 어디든 나의 꿈의 직장? 죄송합니다. 네. 아우, 네, 굉장히 뭐 좋은 답변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리액션 하실 거예요? 네? 아, 네. 전문가님 꿈의 직장 어디신가요? 어디세요? 아, 제가 저는 이제- 알기론 네. 이미 가지셨다고, 다니고 계신다고. 아, 그죠. 다니고 있죠. 시청자 여러분들과 저와 우리 앵커님과 함께하는 저는 나우경제가 이제 꿈의 직장이 아닌가. 아, 그럼요. 네, 얘기를 해봅니다. 여러분은 100% 누구보다 공감합니다. 솔직한 방송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맞습니다. 네, 돈에만 많이 시청해주세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기 그렇지만 뭐 우리들 한정. 네. 아, 뒤에서 스태프들이 웃잖아요. 우리들 한정. 네, 우리들 멀리서 한정. 막 비웃는 소리가 막. 대한민국의 꿈의 직장은 나우경제라는 풍문이 있었다라는 또 이야기가 있었는데, 자, 북한 내부에서는 개성공단이 꿈의 직장이라고 이제 통했다라고 합니다. 뭐 남측에서 북측에게 주는 월급이 일단은 중국보다 많았던 120달러였다고 해요. 아까 중국에서는 100달러, 11만 원 수준이었는데 2만 원 정도 더 준 거죠. 13만 원. 근데 여기서 더 메리트가 있는 것은, 자, 이제 우리나라는 그 일을 시킬 때 조금 우리나라 정서상 네. 밥은 먹이면서 밥은 밥심이죠. 주면서 밥심으로 밥심이죠. 일을 해야 된다라는 그쵸. 그런 정서가 있어요. 그럼요. 네, 공감해요. 그래서 북한의 근로자들에게도 식사 제공을 해주고, 네. 그리고 부식까지도 매일매일 제공을 해줍니다. 네. 근데 그 부식으로 제공해주는 초코파이, 그런 간식들이 그 초코과자, 초코과자가 굉장히 북한에서는 희귀한, 초코파이가요? 초코파이가 희귀한 그런 기호품으로 평가가 되면서 내가 안 먹고 이걸 가져오면은 내가 이거를 되팔아서 어머. 더 많은 이문을 어. 창출할 수 있었기 때문에 우리 개성공단 근로자들은 북한 내에서 꿈의 직장에 다니는 뭐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뭐 나우경제에 출연하는 그쵸. 뭐 이런 정부관이 그렇게 탕비실에서 네. 과자가 없어진다고. 누가 먹는 걸까요? 다 어디 간 거예요? 먹는 게 아니라 되파진다고. 그렇게 투잡하시는 거예요? 그거 아닙니다. 그렇게 안 네. 맞는데 그래서 진짜 꿈의 직장이시구나. 그래서 꿈의 직장인 거 나는 풍문이 있습니다. 네, 지금 네. 다른 이렇게, 이유가 있었군요. 이렇게 이제 뭐 네. 북한에서도 되게 이제 근로자들이 좀 일하고 싶은 이제 공간이 개성공단이었지 않나 싶습니다. 음. 자, 그리고 우리가 차기 대선을 앞두고 있는데 네. 이번 대선에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청사진으로 제시했던 이제 한반도의 신 경제 지도에 대한 구상 내용들 오. 잠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먼저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지금 이 왼쪽으로는 이 철도를 이어서 북한과 몽골로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으로는 부산부터 네. 쭉쭉쭉 우리 금강산까지 쭉쭉쭉 백두산까지 쭉쭉쭉 해서 네. 이거를 뭐 러시아 그리고 유럽까지 있는 시베리아 철도랑 연결시킨다라는 맞아요. 한반도 경제 H벨트를 구축하겠다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청사진이 제시가 되면서 당시에 여기에 위치해 있는 개성공단 관련주들 폭발하고요. 여기 있는 철도 관련주들 폭발하고요. 그리고 가운데 있는 DMZ 그리고 여기 금강산관광 관련된 종목들 폭발하고요. 겨울철 스키장 북한 가서 북한에서 낮은 그런 낮은 항만 그리고 뭐 마신령 스키장 나도 가보고 뭐 해보고 싶은 니즈들이 있지 않습니까? 금강산 네. 관광 해보고 싶고 뭐 스키장도 가보고 싶고 맞아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관광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오른쪽으로는 북한에 우리나라가 가지지 못한 광물 자원들이 이 북쪽에 굉장히 많이 또 매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원들을 철도를 통해서 우리나라로 유통시키는 그런 그림들 그리고 러시아에 있는 천연가스들을 네. 가스관을 통해서 우리 유통시키는 그런 그림들 우리나라에서 만든 산업품을 철도를 통해서 우리 유럽으로 운송을 하는 지금 유럽까지. 쿠팡이 물류에 대한 어떻게 보면 패러다임을 한 획을 긋는다고 그렇죠. 생각하는데 그보다 더 큰 그림에서의 네. 쿠팡이 우리나라의 쿠팡이 뭐 하루 배송이지만 네. 유럽까지 뭐 예를 들어 3일 배송 뭐 이런 식의 혁명을 또 그런 그림을 좀 제시해 줄 수가 있었던 그런 청사진들에 대한 구상이 2018년도 문재인 정부 임기 초반에 나왔던 그런 지도입니다. 그래서 이 구상이 발표됐을 때 남북 경협주들이 아까 도입부에 말씀드렸던 수백 %의 큰 시세가 좀 이제 만들었었던 과거력이 있기 때문에 뭐 서해 이제 풍력단지를 조성한다, 뭐 그리고 유해 발굴한다, 뭐 이산가족 상봉한다, 낮은 항만에 대해서 이 항만을 통해서 또 해운업까지 물류 그렇겠네요. 프로젝트를 또 진행을 하겠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슈들이 폭발하게 되면서 네. 정말 많은 종목들이 좀 올라갔었던 과거력이 있는데요. 자, 뭐 이런 종목들이 어떻게 대시세를 만들었는지는 우리 네. 잠시 후에 좀 마지막 후반부에 좀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고, 네. 자, 우리 앵커님께서도 이제 좀 이야기 남겨드렸지만, 자,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던 자, 시베리아 철도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원래는 우리나라가 3면이 바다로 되어 있고 위에는 북한으로 막혀 있기 때문에 수출을 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북한 지금은 북한을 통할 수 없기 때문에 바다를 통해서 자, 돌아서 가죠. 유럽을 가는데 이렇게 가든가 이렇게 돌아서 가든가, 자, 여기 전쟁 나서 막히면 돌아서 가든가 아니면은 이 얼음을 뚫고 이렇게 가야 됩니다. 유럽으로 수출을 하려면. 근데 지금은 자, 이 시베리아 철도가 뚫리면 바로 철도를 통해서 육상 물류가 가능해진다. 그렇죠. 그리고 중국의 1대1로 정책의 일환으로 뭐 중국은 이 시베리아 철도를 통해서 유럽과 연결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북한과 이 왼쪽으로 서해안으로서의 철도를 깔게 되면 이 철도가 곧 중국과 몽골과 시베리아 철도를 통해서 전 세계를 아우르는, 대륙을 아우르는 그런 물류의 중심지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비전이 좀 이렇게만 되면 정말 쿠팡 세계 3일 배송도 가능할 것 같아요. 뭐 아마존은 그 네. 미국 아메리카 대륙에 조금 많이 점유율을 갖고 있다고 하는데, 쿠팡은 아직까지 우리나라 점유율도 그쵸. 아직까지 좀 미미하죠. 미비합니다. 하지만 이 아시아, 유럽 대륙을 아우르는 뭐 물류 시스템이 만들어진다면 네. 아마존을 뛰어넘지 않을까. 이거 먼 이야기이긴 하지만 그냥 상상력의 관점에서 그냥 뭐 이야기를 해봤고요. 네. 자, 오늘 여기서는 좀 이슈가 제가 이제 업데이트가 안 된 자료인 것 같은데, 우리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이슈 중에 하나가, 자, 문재인 대통령이 인도적인 차원에서 이제 백신의 지원 의사를 밝혔는데, 그러고 나서의 북한의 워딩은 이제 작년 태풍 피해로 인해서 곡물이 좀 부족하다, 네. 식량 우리가 좀 부족하다, 식량난을 겪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네.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도와주세요. 식량 도와주세요 라고 말은 안 했지만 좀 간접적으로 그쵸. 우리 모자랍니다, 좀 식량 도와달라 표현을 한 거죠. 입니다라고 좀 돌려서 얘기한 게 아닐까 싶고요. 그래서 코로나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북한에게 향후 뭐 대북 지원, 뭐 식량 지원, 백신 네. 지원 등의 인도적 차원에서의 이런 교류가 좀 발생될 수 있을 거로 전망하도록 하겠고, 자, 공교롭게도 원자력 관련주들도 그랬습니다. 왜 11월 달까지 관심 있게 봐야 되는가? 우리 남북 경협주들도 지금 문재인 정권에서는 임기 초반부터 말까지 남북 경협입니다. 바뀌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 차기 대권 후보, 앞으로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차기 대권 후보들이 정해지는 시점이 11월 달 각 정당의 경선 시점이에요. 그 경선을 치르기 위해서 내가 대한민국을 어떻게 이끌겠습니다. 어떤 이야기 하겠습니까? 경제, 정책, 공약에 대한 이야기들을 할 텐데, 그쵸. 자, 외교 정책에 대한 부분들 중에서 우리는 북한에 대한 정책을 차기 대권 후보가 빼놓을 수가 없죠. 없다. 그리고요, 여기서 또 그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남은 임기가 이제 1년도 안 남았는데, 네. 이 남은 임기 동안은 이 대북 관련한 그동안의 과제, 해오지 못한 과제, 이런 부분들을 조금 최대한 적극적으로 수행을 해 나가겠다, 뭐 이런 얘기를 또 밝혔더라고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 남북 경협주가 상당한 포텐션이 있지 않나, 그쵸. 또 탄력 그런 받아서. 생각이 참 들어요. 네, 그래서 네. 아직까지는 뭐 예를 들면 문재인 정권에서 마저 이루지 못한 청사진들을 네. 뭐 차기 여권의 대권 후보가 또, 제가 그걸 네. 이어가서 네. 잘 마무리를 마무리시켰습니다 하겠다. 라는 공약을 발표할 수도 있고요. 그쵸. 뭐 이건 시나리오입니다. 네. 그리고 범야권에서는 네. 뭐 기존에 뭐 조금 부정적인 그런 뭐 발언들도 있긴 했습니다만, 네. 결과적으로는 남북 정상회담 할 때 당시에 이제 국정 지지율이 높았던 것을 고려한다면 네. 국민의 대다수는 남북 교류, 남북 협력에 대해서 좀 네. 긍정적인 그런 입장을 취하고 있기 의견과 때문에 입장이 그런 많은 표심을 편. 얻기 위한 뭐 또 다른 새로운 네. 청사진을 또 제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런 비유를 좀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범여권에서는 예를 들면 일본 총리한테 가서 범여권의 앞으로 대통령이 될 후보가 일본의 총리와 만나서 뭐 이렇게 대화를 하고 앞으로 제가 대통령이 되면 어떤 것들을 교류하자라고 사전에 인사하는, 방문하는 것들이 뭐 야권의 뭐 공격이 될, 비난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네. 야권의 차기 대권 후보가 어떻게 보면은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서 뭐 독대를 해서 앞으로 뭐 이런 문제들을 이렇게 풀어가겠다라고 뭐 이야기를 했을 때는 여권에서는 오히려 공격할 수가 없고, 네.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이 오히려 남북 협력을 지지하는 표심을 얻어내는 그런 또 정책 그쵸. 혹은 행동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우리가 11월 달까지 모든 누가 대통령 후보로 되든
누가 될 거라고 유력한 후보들이 있죠. 네. 여권에서는 뭐 이씨 두 분, 네. 야권에서는 윤 씨 한 윤 분, 씨, 네. 네. 이게 뭐 있지만 누가 되더라도 우리 북한에 대한 문제는 놓으면 안 정책적으로 된다. 공약적으로 낼 수밖에 네. 없다. 대통령 선거람에 있어서 향후 500조가 넘는 예산을, 550조가 그래서 넘는 전문가님 예산을. 그래서 어떤 거 살펴봐야 하냐. 네, 그래서 우리는 지친다. 네, 결론하겠습니다. 네네. 자, 그래서 지친데. 우리는 경제 공약 그리고 북한에 관련된 외교 정책을 우리는 앞으로 11월 달까지 우리 정책주로 네.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 남겨드리고요. 자, 차기 대권 후보에 의해서 청사진들이 제시가 될 예정입니다. 자, 기존의 청사진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일 수도 있고 새로운 청사진을 제시해서 네. 그거를 내가 해결해 나가겠다라는 포부를 밝힐 수도 있는데 자, 그에 따라서 움직이게 될 종목들 제가 우리 화면에 좀 캡처를 봤는데요. 네. 자, 뭐 남북 철도 H벨트와 관련된 자, 철도 관련주입니다. 자, 아까도 살펴봤지만 이 철도 관련주들이 자, 미국이 북한에다 철도 깔아줄 것이냐? 뭐 그럴 가능성보다는 없죠. 자, 우리나라 업체가 이제 북한에 인프라 투자를 하고 그에 따라서 이 철도를 중국과 러시아를 통해서 이어나가면서 나중에 큰 그림을 보겠다. 그리고 정부가 지원을 하더라도 정부가 철도를 지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쵸. 대통령이 직접 철도를 깔 수는 없어요. 그 철도를 까는 것은 철도 업체입니다. 우리나라 철도 업체들이 그쵸, 남북 기업이죠. 경협주로서의 시세가 분출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서해 이제 NLL 중국이 죄송합니다. 북한이 전력난에 또 시달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친환경 에너지들을 통해서 북한의 이제 전력난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발전단지를 개발하겠다. 이런 것들을 지원하겠다는 공약들이 또 있었고요. 자, DMZ, 금강산, 그리고 금강산 관광, 그리고 지뢰 제거에 대한 이슈입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도 우리 남북 경협주로서의 시세가 좀 분출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야기 남겨드리고, 자, 유해 발굴 사업입니다. 정부가 네. 우리 6.25 영웅들 누군가 이런 찾아가기 위한 발굴 사업을 정부에서 주도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네. 그 유전체를 발굴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입니다. 이 기업들은 이미 코로나19 진단키트 관련주로서 작년에 좀 폭발을 했는데요. 네. 자, 폭발하고 다시 한번 이 유해 발굴 사업 영역이 부각이 됐을 때 남북 경협주로 좀 부각이 될 근데 저 여지가 궁금한 게 이 있다. 유해 발굴이 그러니까 네. 북한으로 이제 영역이 그 더 확대가 되면 네. 이제 더 북한 그 위쪽 지방에 이제 유해 발굴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좀 주목해 볼 만한 그런 종목이라는 그렇게 되면은 건가요? 유해 발굴 사업에서는 네. 그 시장이 확대되는 효과를 갖게 되고요. 네. 지금은 뭐 우리가 지뢰 제거를 함으로써 네. 기존에 들어가지 못했던 영역들, DMZ 구간들 네. 뭐 서로 관계가 좋아지면서 네. 군사 경계선이 네.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이렇게 이제 유해 발굴할 수 있는 영토가 넓어지게 넓어지게 되고 네, 미지의 그 미지의 영토. 세계가 생겨나게 되면은 우리 산업도 그렇죠, 그렇죠. 자, 아무것도 없었던 그 블루오션을 점유율을 높여나가는 데서의 경쟁력이 있듯이 네. 유해 발굴 사업도 우리나라 그 근방에서만 하는 것보다는 관계가 좋아져서 그쵸. 뭐 북한에서도 그리고 하게 되면은 그리고 이제 음. 우리나라에서는 네. 어떻게 보면은 조금 배울 점입니다. 미국에서는 네. 전쟁 영웅에 대한 환대가 정말 전 국민적으로 엄청난 존경을 표하는 걸로 표하죠. 알고 있어요. 하지만 맞아요.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6.25 전쟁 영웅들에 대해서 뭐 상대적으로 그쵸. 미국만큼의 좀 영웅의 대우는 좀 아니, 좀 부족하지 부족하다라는 네, 말이 근데 많죠. 그런 부분들이 조금 보완이 되고 그리고 어. 영웅을 찾기 위한 과정들이 정부에서의 예산이 투여가 되면은 결국에 그 예산을 통해서 그 유해 발굴 사업을 하고 지뢰 제거를 하게 되는 업체들도 네. 정부의 정책주로서 그쵸. 부각이 될 수 수혜가 있는데 수혜가 그 되죠. 정책은 언제 부각된다? 대통령 임기 초반 혹은 차기 대통령이 내가 어떻게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가겠습니다라고 발표하는 그 경선이 시점. 네, 그 시점 네. 언제죠? 11월 달 부각이 될 어, 것이다라는 11월. 이야기 남겨드립니다. 자, 다음으로 북한의 자원 개발과 관련된 이제 종목들입니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석유가 한 방울도 나지 않았어요. 그쵸. 석탄 뭐 이런 자원들을 다 수입을 해서 맞아요. 이제 가공해서 뭐 이제 대파는 형태로 국가가 운영되고 있는데 네. 북한은 어떻게 보면은 뭐 이런 표현을 써도 될지 모르겠지만 자원의 한정에서는 축복받은 땅입니다. 네, 가지고 있는 자원 광물이 많기 때문에 이런 자원을 개발하고 있는 업체들이 중국뿐만 아니라 북한으로도 진출하게 되면은 수혜를 입게 될 것이다라고 2018년도 폭발했었던 과거력이 있다 이렇게 남겨드리고, 자, 북한 재개발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자, 북한 북쪽에 낮은 항만을 통해서 러시아를 아우르는 그런 항만 새로운 경로, 신항로를 개척해 나가겠다는 물리 혁신이고요. 자, 이 물리 혁신은 최근 종목들 보시면 자, HMM 폭발했습니다. 그렇죠. 자, 뭐 KCTC, 뭐 동방, 국보,
동방성기 전부 다 뭐 쿠팡 관련된 물류 관련된 종목으로 2018년도 폭등했다가 만들어진 저점 영역대에서 이미 좀 테마주로 많이 또 뜨거운 시세가 나왔던 종목이 아닐까 싶고요. 자, 이 시베리아 철도를 통해서 가스관을 연결해서 러시아에 있는 천연가스를 우리나라로 유통시키겠다. 이런 청사진에 반응했었던 종목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제가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볼 종목들은 전통적인 경업주, 개성공단에 입주해 있는 기업들, 뭐 이런 종목들을 오늘 함께 좀 살펴보고, 이 종목들 중에서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첫 번째 기술적인 관점, 두 번째 우리가 재무적인 관점, 세 번째 청산가치적인 측면에서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돈줄을 안겨줄 종목이 과연 어떤 종목일까? 딱 한 종목을 저격해서 종목을 딱 한 찾아보는. 종목이요? 이 많은 종목 중에서? 네. 원픽. 일단은 이럴 수가 있어요. 프라이드 좋아하세요? 양념 좋아하세요? 반반이요. 네, 반반이죠. 아, 반반. 근데 저는 백숙이요. 그래도 선택적인 뭐야, 두 개를 하면 돼요. 백수 안 돼. 네, 하여튼 뭐 이렇게 뭐 하나만 골라야 된다고 할 때 네. 선택에 대한 또 이제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가장 좋은 종목, 가장 우리가 가치 있는. 가장 또 뭐 현명한 투자가 될 수 있는. 가장 행복할 수 있는 행복할 수 있는. 웃음 종목을 지을 한번 수 있는. 함께 공부해보고 선정해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정리를 해드리면요. 이렇게 많은 종목 중에 기술적 관점, 그리고 재무적 관점, 그리고 청산 가치적 측면에서 OX를 할 텐데요. 거기서 동그라미 3개를 받은 종목이 원픽이 되는 겁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네, 일단은 오늘 제가 이제 남북 경협주들에 대한 차트를 간단하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대원전선 종목 차트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큰 그림에서 놓고 보고하도록 할게요. 자, 2018년도 남북 경협주로서 과거 3,300원까지 대시세가 만들었던 종목인데요. 자, 이미 지금 이 종목은 자, 남북 경협 이슈가 좀 부각이 되지 않았는데, 아직 달아오르지 않았는데, 지금 윤석열 전 검찰총장님의 정치 테마주 플러스 구리 가격 인상에 따른 그 수혜주로서의 이미 그 남북 경협 이슈에 대한 고가를 지금 돌파한 상황입니다. 일단은 기술적인 관점에서 너무 고가다. 네, X 의견 남겨드리겠습니다. 네. 자, 다음으로 이제 보성 파워텍 종목입니다. 자, 본 종목은 우리가 원자력 관련주들 이야기할 때 우리 뭐 같이 좀 다뤄봤었던 종목인데, 자, 우리가 5월 21일자 원자력 관련주들 관심 있게 보셔야 됩니다 이야기 남겨드리지 않았습니까? 네. 그 이후에 상한가 플러스 알파의 시세를 오. 이미 좀 분출했습니다. 와. 그래서 이 종목은 일단 네. 너무 네. 올라갔다. 일단 그러네요. 더 싼 종목을 찾아보자 네. 라는 네. 관점에서 X 의견 X. 남겨드리고요. 자, 보성 파워텍의 2018년도와 과거의 차트를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자, 과거 보성 파워텍이 2018년도 남북 경협 이슈로 부각됐을 때 주가 고점이 6,000원이고요. 지금 4,000원 구간이기 때문에 이미 어느 정도 올라와 있다. 우리는 네. 조금 더 바닥권, 조금 더 싸게 살 수 있는 저점. 구간에 위치한 종목, 저점에 위치한 종목을 찾아보자라는 관점에서 X 의견 남겨드리고요. 다음으로 이제 서정기전 종목입니다. 그림만 봐도 X 같은데요? 네, X입니다. 다음으로 강명정리 종목입니다. 자, X 의견 남겨드리겠습니다. 네. 자, 일단 주봉상으로 봐야 될 것 같네요. 자, 주봉상으로 보겠습니다. 자, X 의견 남겨드리고요. 자, 다음으로 이제 난광토건 종목입니다. 자, 난광토건 종목도 2018년도 38,000원까지 시세가 나왔다가 자, 네. 이번에 코로나 폭락장에서 자, 과거에 상승분을 반납한 6분의 1 토막이 난 마이너스 85%까지 조정받고 다시 여기서의 2배의 시세가 나왔어요. 자, 지금의 구간에 우리가 타임머신 타고 과거의 상승분을 반납한 10만 불짜리 메타점이 앞으로 오면 우리는 싸게 공략을 하되, 지금의 구간은 좀 기보유자 영역에서 좀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좀 남겨드리고요. 자, 일진전기 종목도 2018년도 당시의 고점 영역대까지 뭐 증시가 상승함에 따라서 대북 송전 관련주로 혹은 전선 관련주로서의 시세가 좀 분출된 모습입니다. 자, X 의견 남겨드리고요. 자, 이화전기 종목입니다. 자, 이화전기 종목은 2018년도 자, 5,500원까지 시세가 분출됐었던 과거력이 있는데요. 최근에 감자임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백신, 스푸트니크 V 백신 관련주로 부각이 되면서 자, 과거의 시세를 반납한 2,000원 영역대에서의 4,000원까지의 시세가 이미 좀 분출이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종목도 X 의견 X, 남겨드리고, 네. 자, 일상건설 종목입니다. 자, 지난해 코로나19 사태로 폭락하고 만들어진 이 저점 영역대에서 공략해야 됩니다. 왜? 주봉상 주기적으로 기술적 반등이 들어오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 구간 관심 가져야 됩니다. 이야기 남겨드렸는데, 자, 벌써 X네요. 2018년도 고점 영역대까지 좀 도달을 했다. 우리는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그런 전략을 취할 수 있는 종목을 오늘 그러니까 좀 선별하고 X. 싶다라는 관점에서 X 의견이고요. 네. 자, 인지 컨트롤스입니다. X입니다. 자, 세명전기 보겠습니다. 자, 이 종목은 자, 뭐 동그라미는 아니지만 일단 세모 의견 세모. 남겨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세명전기 종목이 과거에 철도 관련된 종목으로 부각되면서 4,000원짜리였던 기업이 16,000원까지 4배 정도 시세가 분출된 과거력이 있고요. 아직까지 이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만들어진 이 박스권 상단을 돌파 시도하고 있는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
이제 우리 그런 남북 경협에 대한 이슈가 추가적으로 부각된다면 이 위로에 열려 있는 추가 시세가 좀 많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일봉상 추세 하단 영역대에 위치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세모 의견 남겨드리면서 다음 종목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명전기 세모고요. 자, JST 종목입니다. 자, JST 종목의 차트를 보시면 좀 굉장히 좀 마음 아픕니다. 자, 이 종목은 제가 좀 마음이 많이 아픈데, 자, 우리 개성공단 폐쇄가 됐던 2016년도 전까지 주가가 굉장히 폭발적으로 그러네요. 올라갔어요. 네. 자, 주가가 600원짜리가 22,000원까지. 자, 모든 시장의 주도주를 씹어먹는 주도적인 시세가 만들었습니다. 다 반납했어요. 네, 그 반납한 이유 뭐죠? 개성공단이 중단됐기 중단됐다. 때문에. 중단되고 22,000원짜리가 자, 코로나라는 위기가 더해지면서 자, 1,000원까지 빠집니다. 아유. 자, 2만원짜리가 1,300원까지 폭락했어요. 그래서 아이고. 이 종목은 자, 어떻게 보면은 자, 이 고점에 물려 계신 투자자 여러분들은 지금도 주가가 올라가긴 했지만 아직도 갈 길이 좀 멀었다. 멉니다. 자, 지금 5년 동안 재개가 되지 않았던 개성공단이 재개된다라는 이슈만 더해지면 이 종목은 과거에 개성공단이 잘 돌아갔을 때 시세가 굉장히 크게 좀 만들었었던 종목이기 때문에 자, 일봉상의 그림으로만 놓고 보면은 자, 코로나19 저점 1,200원, 그리고 코로나19 사태 이후의 저점 1,850원, 1,900원 대비 벌써 100%가 올라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X견을 좀 드려야 되는 일봉상의 구간이지만 자, 큰 그림에서 놓고 보면은 자, 아까 우리가 역사를 살펴봤죠. 우리가 2010년도 자, 2010년도 개성공단 100만 평 짓고 2016년도 중단되기 전까지 시세가 2만 원까지 좀 분출이 됐었던 과거력이 있고 그 상승분을 반납한 저점 영역대에서의 되돌림 구간으로 진입을 하고 있는 자, 큰 그림에서는 아직은 뭐 더 시세가 분출될 수 있는 종목이다. 가능성은 일단은 있다. 가능성이 존재한다라는 관점에서 자, 이 종목이 뭐 일봉상 최저점 영역대는 아니지만 좀 특별하게 일단 OK 사인을 남겨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아까 이제 OK 사인 남겨드렸던 종목이 이제 JST 종목인 것 같고요. 네. 자, JST 그다음 이제 오르비텍 종목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자력 관련주로 우리가 5월 21일 다뤘던 종목이에요. 자, 우리가 남북경협 이슈로 부각됐을 때 고점을 지금 돌파 시도하고 있는 구간인데, 자, 5월달 다뤘던 가격 대비 벌써 뭐 주기적으로 뭐 급등락 나오면서 이미 좀 고점 영역대 위치했기 때문에 X 의견 남겨드립니다. 네. 자, 다음으로 대우특수강 우선주인가요? 자, 대우특수강 종목입니다. 자, 본 종목도 우리 주봉상으로 보고 가도록 하면은 자, 우리가 2018년도 5월달 뭐 이렇게 뭐 2,800원까지 시세가 나오고 아직 좀 바닥권 영역에 위치해 있는데 기술적인 관점에서 아직 좀 큰 시세가 좀 분출된 상황은 아니다. 그래서 OK 사인 남겨드리겠습니다. 네. 자, 다음으로 메디콕스 종목입니다. 자, 본 종목은 이제 과거에 김무성 전 이제 의원의 정치 테마주 플러스 2018년도 남북 경협주로서의 6,500원까지 시세가 분출됐었던 종목인데요. 자, 과거의 상승분을 반납한 저점 영역대에 지금 위치해 있으므로 저는 이 종목 기술적인 관점에서 OK 사인 남겨드리겠습니다. 네. 자, 다음으로 다나와 종목입니다. 자, 다나와 종목이 자, 이미 좀 시세가 많이 분출된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조금 자, 빠르게 가볼까요? 알겠습니다. 자, 네. 시간 관계상 X 의견 남겨드리고요. 네. 자, 신원 우선주 종목 일단 이 종목도 X 의견 네. 남겨드리겠습니다. 자, 주봉상으로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남아토건 종목 X 의견 남겨드리고요. 자, 남해화학 종목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남해화학 종목도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매수하기 좋은 지점은 좀 지나갔다라는 판단이 듭니다. 이미 이 그러네요.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고 돌파 구간에 위치했기 때문에 자, 기 보유자분들의 영역이 아닐까 싶고 미보유자분들의 8,000원 밑으로 빠졌을 때 매수하기 좋은 지점에서의 저가 매수 기회 관심 가져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대우 특수강 이제 우선주 종목입니다. 자, 이 종목도 일단은 우선주 너무 이제 시가총액이 작기 때문에 70억 정도기 때문에 일단 X 의견 남겨드리고 한농화성 X 선도전기 일단은 X 의견 남겨드립니다. 자, 재룡전기 종목 자 2만 원에서 7,000원까지 빠졌는데 자, 일단 이 종목도 일단은 X 의견 남겨드리고 자, 다음으로 이제 제형 솔로텍 종목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종목 일봉상의 이제 큰 그림에서 한 번만 더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8년도, 2016년도 우리 개성공단 폐쇄되기 전에 고가 영역대가 3,800원이고 지금의 구간이 이 일봉상 박스권 추세 하단 영역대에 위치했기 때문에 이 종목 기술적인 관점에서 OK 사인 남겨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재룡산업 종목입니다. 자, 2018년도 차트를 놓고 비교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2018년도 18,000원 대비 3,000원까지 빠졌다가 지금 한
네, 허벅지 정도까지 좀 올라와 있는 상태인데 조금 더 빠졌을 때 좀 공략해보자라는 관점에서 일단 X, X 의견 네. 남겨드리고요. 다음으로 신원 종목입니다. 자, 신원 종목도 남북 경협 이슈로 과거에 3,700원까지 이제 올라갔었던 과거력이 있고, 자, 매수하기 좋았던 이 저가 영역대를 좀 지나서 네, 코로나19 사태 직전에 고점 돌파 시도하고 있는 구간인데요. 조금 더 조정받았을 때 추세 하단에서 좀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일단 X 의견 남겨드리고, 자, 인디F 종목입니다. 자, 인디F 종목은 자, 뭐 여러 가지 정치 테마 이슈 플러스 남북 경협주로서의 시세가 4,600원까지 분출되었던 종목인데, 자, 이 종목은 기술적인 관점에서 일단 OK 사인 남겨드리겠습니다. 추세 하단 딱 위치해 있는 건 아니지만 조금만 더 빠지면 네, 매수하기 좋은 지점이 도달한다라는 관점에서 OK 사인이고요. 자, 대원전선 우선주 X 감성코퍼레이션 윤석열 전 검찰총장님의 네, 관련된 정책주로서 정치 테마주로서 X. 부각되면서 네, 너무 큰 시세가 나왔다. X 의견 남겨드리겠습니다. 네, 정리해드리면 인디F 그리고 메디콕스 그리고 남강톡은 X였고요. 대우특수강 그리고 JST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재무적 관점에서 살펴볼까요? 네, 일단 OK 사인을 제가 남겨드렸던 종목이 네. 어떤 종목이었는지 다시 한 번만. 네, 좀 인디F 네 그리고 네, 인디F 메디콕스 네. 네 정신 없으셨으니까요. 네. 그리고 대우특수강 그리고 네. JST였습니다. 네, 네 종목 중에서 네. 자, JST 네, 네 JST나 JST나 자, 지금 4개 종목들 중에서 제가 차트를 지금 시간 관계상 우리가 두 번째 재무제표, 세 번째 청산 가치를 분석해서 그거를 참고해서 더 좋은 종목을 선별해야 되는데, 자, 오늘은 지금 시간 관계상 4시가 임박해 있는 관계로 제가 차트만 30초씩만 돌려보고 좋습니다. 마지막 종목 한 종목을 픽해드리면서 오늘의 네. 올라올라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먼저 첫 번째로 자, 인디F 종목입니다. 자, 인디F 종목은 조금은 아쉬워요. 자, 이 종목이 자, 이 추세 하단 자, 1,200원까지 그리고 1,400원 영역대까지 도달한다면 네, 놓치지 말고 저가 매수기에 좀 관심 가져보시면 좀 좋지 않을까 하는 관점에서 이 종목은 오늘의 픽에서는 일단 제외를 하도록 탈락. 하겠습니다. 네. 자, 다음으로 이제 아까 대우 특수강 종목이었나요? 자, 대우 특수 대우가 아니라 자, 대호 특수강 네. 대호 특수강 좀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호 특수강 대호 특수강 종목입니다. 자, 일단은 본 종목이 우리가 2016년도의 차트를 좀 고려해서 보면은 자, 2016년도 자, 개성공단 이슈로 우리가 개성공단이 잘 돌아갈 때 큰 시세가 좀 분출되진 않았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쨌건 그 기대감으로 올라가긴 했지만 일단은 지금 이 종목이 기술적으로 매수하기 좋은 구간에 위치해 있는 건 맞지만 잠깐만 다른 종목 비교해서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문가님 제형 솔루텍도 있네요. 네, 제형 솔루텍이요. 네. 네, 제형 솔루텍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자, 먼저 제형 솔루텍 종목의 이제 기술적인 관점 영역대에서의 기술적 구간이 매력적으로 좀 판단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이 종목도 일단 매력적으로 보여지는데 그래도 조금 더 우리 1년선, 2년선 구간 자, 한 800원, 880원, 우리 900원 정도까지 조금 더 이 추세 하단에서 이 추세 하단 구간까지 조정받았을 때 여기 이탈하지 않고 반등할 때 좀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다 해서 제하고 JST과 우리 이제 아까 메디콕스 종목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이제 JST JST나 종목인데요. 자, 일단 이 종목이 2016년도에 굉장히 큰 시세를 만들었는데 우리가 재무적인 부분들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자, 우리가 2016년도 개성공단 폐쇄하고 나서 매출액이 거의 3분의 1 토막까지 줄어들고 영업 손실이 좀 지속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이 지금 재무적인 관점에서 일단은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조금 적자폭이 크기 때문에 자, 기술적인 관점에서도 추세 하단은 일단 아니다. 조금 더 조정받았을 때 관심 가져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다. 이런 관점에서 좀 제하도록 하고 나머지 이제 메디콕스 종목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자, 메디콕스 종목을 차트를 보고하도록 할 텐데 자, 일단 이 종목이 여러 가지 이슈 크게는 3가지 이슈로 좀 선제해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조선 기자재 관련된 이슈로 최근에 큰 시세를 만들었던 과거력이 있고요. 두 번째, 우리가 철도 관련된 이슈로 과거 6,500원까지 시세가 나왔던 과거력이 있는데 첫 번째, 김무성 관련된 정치 테마주로 부각이 되거나 두 번째, 남북 경협주로 부각이 되거나 세 번째, 조선 기자재, 조선 3사의 그런 수주량의 지금 폭발로 인한 그 낙수 효과를 좀 기대해 보느라고 했을 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밑으로 자, 1,140원 구간 손절 잡고요. 자, 1,140원 구간 손절 잡고 현재 오늘자 종가 이 추세 하단 자, 이 급등한 이후의 저점 영역대 제가 한번 이렇게 선을 그어보고 하도록 했습니다. 자,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과거 상승분을 반납한 저점이 우리 자, 1,190원에서 형성됐습니다. 그리고 이 가격들을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계속해서 상승
상승이 나오고 있는 구간인데 지금의 구간도 다음번에 상승을 좀 예고하고 또 그러네요. 이슈가 더해졌을 때 다시 한번 조선기자재 혹은 탄력받을 수 있겠어요. 앞으로의 우리 남북 경협주로서의 대시세를 좀 노려볼 수 있는 기술적 구간에 위치해 있는 종목이 아닌가라는 관점에서 오늘 이제 남북 경협주들 많은 종목들이 있습니다. 금강산 관광부터 해서 뭐 진짜 개성공단도 해서 방대한 것 같아요. 철도부터 해서 뭐 자원개발 정말 많은 종목들이 있지만 오늘 네. 메디콕스 종목은 향후 이제 철도 관련된 이슈로 과거에 6,500원까지의 시세가 분출되었던 과거력이 있고 그 상승분을 반납한 저점과 우리 코로나 사태에서의 이중바닥과 지금 큰 그림에서의 삼중바닥 영역대 즉 10만 불, 100만 불, 1000만 불짜리 매수타점에 위치를 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메디콕스 종목 뭐 주식에는 100%는 없기 때문에 마지노선 1140원을 손절 잡고 오늘자 종가 밑으로 조정 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7월달, 8월달, 9월달, 10월달, 11월달 정선까지의 정치 테마주로 정책주로서의 시세를 충분히 노려보는 매매 전략 취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지금 주말에 말씀해 주셨던 네. 이슈들이 마무리되고 네. 다음에 어떤 이슈들이 더해질까? 국정원장이 중국과 북한으로 방문하게 되는 이슈들, 차기 대권 네. 후보들이 중국과 북한의 외교적인 방향들을 봉합하기 위한 그런 정책들을 발표하는 시점에 관련된 종목들 실적과 무관하게 다시 한번 기대감으로 대시세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좀 기대가 이야기 돼요. 나눠보겠습니다. 네, 오늘 정리를 해보면요. 네, 여러 가지 종목들 많이 살펴봤는데 11월 달까지 이 메디콕스 주목해보라고 원픽 나왔습니다. 또 보다 자세한 분석 궁금하신 분들은요. 상단 하단에 나와 있는 카카오톡 그리고 전화번호를 연결해 주시면 보다 자세하게 분석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 올라올라 여기까지 남북 경협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오늘 두 분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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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 저희가 살펴본 종목만큼은 모두 현명한 투자 전략 세워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전문가님 괜찮으시겠어요? 네. 네, 이어서 전문가님이 또 나오시는데요. 어떡해, 안쓰러워요. 네, 한번 달려봐요. 상한가를 꿈꾸는 남자, 민경철 전문가의 상승률, 하락률, 상위 종목 분석 전해드리면서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안녕. 화이팅. 네, 화이팅.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간 3시 9분을 지나고 있고요. 이번 시간에는 최근 떠오르는 핫 이슈 살펴보고 그 관련주들 짚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저점 매수의 달인 민경철 전문가의 날카로운 분석과 또 올라올라의 안방마님이라고 할 수 있겠죠. 김은사 아나운서님의 부드러운 분석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오늘도 김은사 아나운서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내용 준비해 주셨나요? 네, 오늘 근데 남북 경협주에 대해서 이제 다뤄보려고 하는데요.